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엄령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보하게 된 것은 무엇이 있고 또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보는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엄령 당시 계엄군의 움직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모든 관심이 국민 여러분, 국회로 집중이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 대통령으로서 국회로 군사 피를 토하는 병력들이 일부 심정으로 갔습니다. 국민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는 호소드립니다. 표면적으로 이 부분을 12월 지금까지 3일 날 국회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정부 많은 출범 사람들이 이후 좀 좌절도 하고 22건의 계엄을 선포를 정부 했는데 관료 왜 이렇게 탄핵 금방 소추를 계엄이 발의하였으며 끝나버리고 이렇게 지난 무기력하게 6월 계엄이 끝났는가, 22대 이거에 국회 대해서 좀 출범 좌절을 하고 이후에도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10명째 좀 탄핵을 추진 혼란스럽고 중에 그런 있습니다. 시기가 이제 며칠 지나면서 그 이유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바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갔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간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심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계엄군이 갔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 선거연수원에도 계엄군이 갔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 양구군이니 또 뭐 여론조사 꽃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뭐 어떻게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다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다음에 여심위와 선거연수원, 이렇게 세 군데는 국회에 갔던 군사 병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가서 또 상당히 준비된 모습으로 가서 군사 작전이 진행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죠.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진입했다가 철수했다, 이러면서 무슨 박스 같은 거를 들고 오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버에 사진을 찍는 군 관계자들 모습이 나온 것이 이제 뉴스로 나왔었고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연수원, 이 부분도 처음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 선거관리연수원에 90여 명의 민간인, 뭐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이제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90여 명의 뭐 이제 선거관리연수원 인원인지 민간인인지 알 수 없는 90여 명의 인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억류되었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로 나왔었는데, 9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에 한 명이라도 섞여 있었다면 지금 그걸 가지고 막 계엄군이 인권 탄압을 했니 어쩌니 뭐 인터뷰가 쏟아지고 뭐 이렇게 이제 여론 공작이 일어날 만도 한데 쉬쉬 덮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인 해커가 아니냐, 막 이런 기사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에 보면 이 90명을 중국인 해커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설도 등장을 했습니다. 12월 7일에 가나에서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요 작업을 하기 위한 90여 명의 중국인 해커들이 선관위 연수원에 이미 대기를 하면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요런 추정되는 이제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A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 A웹이라는 기관은 뭐냐? 세계 선거를, 공명 선거를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이제 기관입니다. 국제 기관이고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회원국으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로 뭐를 하느냐? 한국산 개표기를 이제 이 가입된 나라들에 제공을 하면서 이제 선거 제도를 뭐 공명하게 하는 것을 돕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는 이제 한국산 개표기를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선거를 돕는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 가입된 나라 중에 이제 부정선거 논란, 한국산 개표기를 통해서 부정선거 논란으로 선거가 뒤집힌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콩고 뭐 이런 나라도 있고,
또 부정선거 이슈로 논란이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가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소속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총선이 12월 7일에 진행이 됐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좌파 정권이 8년간 거의 독재를 하다시피 했어요, 가나는. 그런데 우리나라 계엄 이후에 벌어진 가나 대통령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를 했다. 그리고 이 우파들은 친중이 아니라 친미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월 7일은 가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국회는 계엄에 대한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실제 목표 타겟은 선관위였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뭐냐, 요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엄령을 왜 터뜨렸냐, 계엄령을 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뭐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뭐 내란을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터뜨렸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 드러난 증거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시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가 제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게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그것을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저들이 왜 그렇게 두렵게 떨고 있는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막고, 또 이 증거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것이 드러나면 저들은 이 부정선거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이 드러났을 때 나라가 뒤집히고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지금 나라를 지금 거의 존망의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증거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버 관련된 얘기를 보면, 선관위에서 서버를 이미지 포렌식을 해왔다 라고 추정을 해봤을 때 3시간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이미지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선관위에서 어떤 포렌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B2N이라는 이 선관위 외주 업체의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관위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문재인이 관련된, 그리고 쌍방울이 관련된 그런 이제 서버 업체라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도 이제 외부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통해서 계엄군이 서버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국정원에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선관위 관리 체계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게 2023년 10월경입니다. 그리고 서버 보안 점검이 있었고, 막 서버를 내놓지를 않아 가지고 어렵게 일부 서버 보안 점검을 했는데, 결국 이제 24년 총선이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이제 괴물 같은 민주당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때 총선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짧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는 이렇게 짧게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국민들의 이 180석이 넘는 이 민주당을 뽑는 이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뻔히 다 알고 있었고, 제 추측으로는 혹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굉장히 착해진 거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요. 심지어 과거에는 없었던 전라도에서 지지율이 막 30% 넘게 나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가 순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다 계엄군이 이때 여심위에 다녀간 이후에 일어난 일들 아닐까, 그 결과로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좀 마사지가 덜 된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심위와 관련된 그런 증거들도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마사지를 해왔던 거를
조금씩 덜 마사지를 하면서 정상적인 발표를 하는 기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가장 최근 지지율이 46%를 넘겼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동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제 그간에 있었던 어떤 마사지 작업들이 조금 이제 순화되고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지지율은 계속 오를 것이고, 민주당의 실체는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이 그 조작된 실체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90명이 누군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90명의 중국인이 국제적인 부정선거에 가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관위 연수원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계엄령을 터뜨릴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안 터뜨립니까? 대통령은 일반 방구석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고 있는데, 나라의 위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계엄령을 안 터뜨릴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대선 승리, 8년 만에 재선 성공, 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들, 우리 좌파나 우파나 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이 선관위에 갔다, 요런 얘기만 나오면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세력들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이 부정선거 관련된, 뭐 부정선거라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선관위의 이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다,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가 핸드폰으로 그걸 보다가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은, 이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건들면 안 되는 이제 영린을 자꾸 건드리려고 하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상황들을 되짚어 봤을 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는 많은 것들이 쥐어져 있다. 그리고 이미 싸움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까는 순간, 그리고 시간이 진행되면서 저들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싸움을 계획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시점에 계엄령을 터뜨림으로써 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를 지지하고, 더 앞으로 이 세력들, 이 나라를 좀먹었던 좌경화된 이 쓰레기 같은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싸워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